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지치기 기법을 활용하여 LLM의 파라미터 수를 줄여보는 생성형 AI 이해 활용 특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 콜앱 화면에서 같이 다시 만나보시죠. 오늘도 제공해드린 콜앱 링크로 같이 들어와 주셔서 함께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진행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전에 배웠던 가지치기 기법을 오늘 한번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자, 그러면 가지치기 기법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겠죠? 네, 그래서 가지치기 기법 뭐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자, 먼저 모델이 가지고 있는 가중치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매우 성능이 좋다고 평가받는 모델들은 거의 1쪽에 달하는 파라미터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쪽의 파라미터 개수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이며 이러한 엄청난 숫자의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을 우리가 운용을 할 때에 있어서는 저장 비용과 연산 비용이 매우 크다고 할 수도 있겠죠. 사실 1조개까지 안 가더라도 몇 백만 개 이상을 넘어가는, 그래서 뭐 몇십억 개 가까이 되는 모델의 파라미터 개수를 가진 경우에는 그 저장 비용과 연산 비용이 정말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의 가중치 수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지치기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다른 기법으로는 모델의 퀀타이제이션이라든지 그런 다른 방법도 얘기를 했었지만, 가지치기 기법이 무엇인지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은 모델의 정확도를 잃지 않으면서 가중치와 동일한 차원을 가지는 이진 마스킹 텐서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 여기서 이진 마스킹 텐서, 이게 어떤 의미였냐 하면은 가중치 하나 이렇게 쭉 행렬 형태로 있을 건데요. 그 행렬 형태로 존재하는 이제 가중치들의 각각의 값들에 대해서 그 값을 살릴 건지 혹은 살리지 않을 것인지, 그것을 예측하는 그것이 바로 이진 마스킹 텐서가 하는 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정말 많았던 파라미터들 중에서 그 이진 마스킹 텐서를 적용을 하면은 모델의 가중치에서 일부분이 솎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 솎아내는 부분은 분명히 중요한, 모델이 연산을 하는데 자주 개입이 되면서 뭔가 중요한 지식을 담고 있다거나 중요한 어떤 개념을 담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덜 중요한 가중치를 솎아내면서 충분한 수준의 sparsity라고 얘기했던 희소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가중치 업데이트를 반복하면서 업데이트 해가는 과정이 바로 가지치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그 분류로 나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구조적 가지치기와 구조적 가지치기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여기서 unstructured pruning이라고 부르는 비구조적 가지치기에 있어서는 딥러닝 모델의 개별 가중치 단위로 중요도를 평가해 보겠다. 그에 반한 구조적 가지치기에서는 개별 가중치 단위가 아니라 특정 레이어, 모델에서 중요한 동작을 하는 특정 레이어, 혹은 이제 뭐 특정 영역 내부에서 거기에 특성에 기인한 가지치기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이제 구조적 가지치기였다면, 그에 반대되는 게 개별 가중치 하나하나의 중요도를 따져보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딱히 구조적인 제약 없이 자유롭게 가중치를 제거를 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스파르시티를 생각보다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특정 레이어에만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러면 그 특정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인 그 개수가 최대 달성할 수 있는 스파시티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모델 성능 유지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런 비구조적 가지치기가 조금 더 개별 단위로 중요성을 평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예시로 살펴봤던
그 방법론이 바로 스파스GPT라는 방법론이었죠. 이 방법론에선 어떻게 진행을 했었나요? 모델의 압축 문제를 층별, 레이어별로 그래도 압축을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사실 이 스파스GPT 방법론은 비구조적 가지치기에 해당하나 어느 정도 가지치기 그 구조적 가지치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 와이즈로 압축 문제를 분해해서 압축 전과 후에 오류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지치기를 수행을 하겠다. 자, 그러면 이때 압축 전과 후에 오류를 줄인다는 것은 압축 전과 후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뭔가 계산한 값이 있을 거고, 그것이 이제 오류로 우리가 부르는 값이 될 건데, 그 값이 최대한 차이가 나지 않게끔 그걸 유도하는 선에서 스파시티 희소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선 칼리브레이션 데이터라는 게 필요합니다. 칼리브레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전과 후의 오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진행할 실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스파스GPT 구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는 게 먼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파스GPT 방법론을 활용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만들어진 파이 모델을 가지치기를 진행해 볼 거고, 가지치기한 모델의 성능을 가지치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파스GPT 구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볼 건데요. 요 스파스GPT 같은 경우에는 저자들이 친절하게도 구현을 이렇게 올려두었습니다. GitHub 링크로 올려두었고, 요 링크에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저자들이 구현을 해둔 코드를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스파스GPT 클래스를 구현을 해서 처음에 어떤 층별 레이어 와이즈 그 가지치기를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해당하는 레이어 그 파이토치 라이브러리로 구현되어 있는 톨치의 뉴럴 네트워크의 레이어 그 레이어 하나를 주어지면 그 레이어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수행하는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레이어를 초기화 시키는 거, 그리고 이 레이어에 있는 웨이트 값을 미리 저장을 해두고, 그리고 이제 뭐 필요한 로우가 몇 개냐, 컬럼은 몇 개냐, 그리고 이제 h라는 거를 하나 정의를 하죠. 이 h는 우리가 수업 시간 때 배웠지만 해시한 행렬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해시한 행렬은 아주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했었는데, 바로 중요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해시한 사실은 이제 해시안의 역행렬인데 그냥 해시안 편의상 해시안 행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시안 행렬의 그 디멘션을 잘 정해주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둔 버전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은 이 스파스GPT 방법론을 좀 개요를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먼저 LLM에 존재하는 리니어한 레이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는 리니어 레이어, 요 리니어 레이어의 가중치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수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잠깐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이 밑에 실제 가지치기 진행을 할 때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파이 1.5 모델을 불러와서 수행을 해볼 건데, 이 모델의 아키텍처를 잠깐 한번 보죠. 이 모델의 아키텍처를 잠깐 여기 이렇게 모델을 찍어 놓은 거에 본다면, 파이 모델이 뭐 인베딩 있고 레이어는 뭐가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서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텐션 레이어를 제외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텐션 레이어를 제외하고, 그러면은 MLP 레이어에서 이제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최종 아웃풋 토큰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디코더 온리 LLM의 구조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fully connected 1, 2라고 정의되어 있는 이 리니어 레이어들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가지치기를 수행할 대상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두 개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할 수도 있고 일부만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이 존재하는 파라미터 개수를 우리가
대략 이 값들을 in 피처랑 out 피처를 이제 곱하는 방식으로 이걸 곱해 보자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현재 모델 파라미터 개수가 1.5 빌리언 정도 되는, 대략 15억 개, 여기서는 14억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일부의 레이어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치기를 수행을 해가지고 전체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이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특징으로는 샘플 효율성이 첫 번째로 나오는데, 소수의 액티베이션 배치만을 사용을 해서 해시한 근사 행렬을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전체 부분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로컬한 부분을 통해서 로컬한 부분만 보고 해시한 행렬을 근사하는 것을 계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신다 그러면은 이전에 수업에서 얘기했던 설명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직접 논문, 스파스GPT 논문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블록 기반의 가지치기. 요거도 이제 허시안 어웨어 오류 보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그 오류가 적게 만드는 이 없앴을 때 중요도가 낮은 부분이냐, 이거를 잘 파악하는 것이 프리닝할 대상을 잘 찾는 데 중요할 거잖아요. 그쵸? 그거에 이제 해시안 어웨어 방식으로, 오류 보정 방식으로 성능 저하를 완화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다른 방법론, 여러 가지 방법론, 제한되어 있는 다른 것들을 비교해서 비교적 빠른 프리닝 수행이 가능한데,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근사라든지 그리고 로컬한 특징을 갓팡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뭔가 메모리 연산도 생각보다 헤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각 클래스를 좀 클래스, 스파스GPT 클래스 방금 살펴봤던 거에 이니셜라이즈 부분 한번 벌써 살펴봤었죠. 네, 레이어는 프루닝을 진행할 대상 파이토츠 레이어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분해해서 찾는 값들이었고, 해시한 근사 행렬이 요거였고, 요거의 수식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었는데, 가지치기를 진행하면서 볼 로컬한 컬럼 값이 있을 거고, 컬럼이 있을 거고, 그 컬럼에 대해서 연산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제 nsamples라는 파라미터까지 같이 들어가서 그 nsamples는 이제 몇 개가 이 스파스GPT 가지치기를 하는데, 샘플로 칼리브레이션 데이터로 몇 개가 들어갔는지 이제 카운트하는 용도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주요 메소드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메소드는 이제 add batch라는 메소드인데요. 이거는 입력 활성화를 받아서 해시한 근사 행렬을 업데이트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봤을 때 코드를 잠깐 살펴본다면은, 이게 간단해가지고 그냥 잠깐 살펴본다면은, 이거는 실제로 인풋이 나오고 아웃풋이 나오는 이 레이어가 호출됐을 때 인풋이 나왔고 아웃풋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 값을 가지고 이제 역으로 해시한 역행렬을 근사를 해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해시한 역행렬이 필요한 것이고, 필요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칼리브레이션 데이터를 통해서 미리 계산해 놓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콜백 혹은 이제 훅이라고 부르는 것에 등록을 해줘가지고 이 모델이 연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add batch 메소드를 계속해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호출이 되는 형태일 거고요. 자, 그래서 셀프의 해시한 행렬, 근사 행렬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nsamples를 nsamples 플러스 템프라고 하는 임시 이렇게 해놓은 값으로 곱해주고 있고, 이 가중치겠죠. 지금 이 nsamples에서 이번에 들어온 거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데이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율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30개의 칼리브레이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은 30개의 칼리브레이션 데이터 각각이 동일한 가중치를 갖게끔 첫 번째로 이
값을 먼저 한번 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nsamples에 하나 늘려주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배치 연산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요거 그냥 하나씩 늘어가는 거니까 이 부분 딱히 무시하고 가셔도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기 이제 인풋이 어떻게 바뀌는가, 인풋에다가 아까 우리가 앞서 봤었던 요 수식의 그 근사하는 방식을 바로 적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퀘어 루트 여기서는 지금 스퀘어 루트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됐네요. 실제로는 이제 그 제곱근을 취하는 것을 그 전체 샘플 개수분의 2로 나눠주고 값을 2를 한 값을 제곱근을 취해주고 거기에 그 입력값을 이제 먼저 곱해준 다음에 거기에 그 입력값 곱한 거에 트랜스포즈 하면은 이제 그 정방형 행렬이 나오겠죠. 대칭형으로 나오는 그 행렬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럼 그것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xi 트랜스포즈를 멀티플라이 한 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요 값을 이제 계산하게 되고, 그거를 그대로 해시한 행렬, 근사 행렬에 계속해서 더해주게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해시한 근사를 수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add 배치 메소드에서 일어나는 거고, 정리된 걸 보면 해시한 누적이 일어난다. 그 계속해서 확인하는 n샘플들에 대해서 요 x 트랜스포즈 곱하기 x의 형태를 인풋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누적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fasterprun이라는 그 메소드가 두 번째로 나올 건데, 요거는 이제 실제 가지치기를 수행하는 메소드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목표하는 스파시티 값을 넣어주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등록을 해놨던 각각의 이 타겟하는 레이어에 대해서 실제로 가지치기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중치 W로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했던 거를 딥커피를 떠가지고 잠깐 저장을 해두고요. 그리고 이제 데드 채널 처리라고 해서 해시 안에 대각 요소가 0인 경우, 요거는 이제 오류를 좀 보정을 해줄 수 있게끔, 대각 요소가 0인 경우는 저희가 아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들어간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밑에부터가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데, 촐스키 디컴포지션을 그 해시한 역행렬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촐스키 디컴포지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지치기 마스크를 프레딕트를 하는 부분, 중요도 기준을 이런 식으로 해시한 역행렬을 계산한 걸로 이제 마스크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볼 가지치기를 계속해서 수행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가중치 그 가지치기를 완료한 가중치를 레이어에 다시 덮어 씌워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흐름부터 다시 한번 보고 하자면, 어떤 모델에서 어떤 특정 MLP 레이어를 갖고 오면은 그거를 스파시티비티를 활성화를 하고 해시한 추정을 거쳐서 여기는 일단 모델을 포워드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할 수 있게 될 거고, 가지치기를 직접 수행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는 메소드까지, 이 정리는 그냥 뭐 메모리에 올라와 있던 거 정리하는 거라서 딱히 설명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페스터프룬 메소드 실제 구현체를 한번 같이 보고 가시죠. 자, 여기서 페스터프룬 메소드를 같이 살펴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가중치를 커피를 떠놓게 되고요. 그래서 이 가중치에 대해서 스파시티 값으로 들어온 가중치를 스파시티를 달성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쭉 루프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먼저 해시한 역행렬을 구하는 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 데드 채널 보정하는 거는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논문의 내용을 직접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이 해시한 행렬을 근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초월스키 디컴포지션을 수행을 해서 인버스 행렬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H 인버스로 바뀌었죠. 해시한 역행렬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해시한 역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각의 컬럼들,
그러니까 가중치의 각각의 컬럼들에 대해서 이제 쭉 진행을 해가면서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해시안 역행렬 연산은 한 번 전체로 해두면은 원래 이 각각에 대해서 매번 그 각각의 칼럼을 계산을 해서 가중 그 가지치기를 할 때마다 기준되는 그 칼럼이 바뀔 때마다 해시안 역행률을 다시 계산해야 되는 것들이 다른 방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 방법이 효율적일 수 있는 근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실제 루프로 가지치기를 수행하는 부분을 보면은 블락 사이즈 단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블락 사이즈는 우리가 기본 값을 쓸 건데 128 단위로 진행이 되고요. 대략 이제 128개씩 이렇게 한 번에 가지치기를 볼 수 있는 칼럼 개수가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각 영역에서 우리가 국소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덱스를 구해서 시작을 하고 개수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W1에다가 업데이트를 해두고요. 이제 그거를 최종적으로 저장을 해서 Q1이라는 그 푸른 가지치기를 수행한 가중치 행렬을 저장을 해두는 곳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뭐 오류 값이라든지 그 로스 값 같은 것들을 저장하는 용도로 활용을 한다. 이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 해당하는 부분에 국소적인 영역에 인버스 해시안 그 인버스 역행렬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 이제 뭐 푸른 이런 파라미터들이 나올 건데 다 기본값으로 볼 겁니다. 이건 무시하고 그래서 기본값으로 보면은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될 거니까 어떤 일이 수행되는가 마스크가 이미 있다면 이 마스크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바이너리 예측한 그 프루닝 할 마스크가 될 것이고요. 이 마스크가 있다면 이제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이고 그게 그 정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 전에서 정해져 가지고 어떤 컬럼은 뭐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진 상황이어서 그 컬럼은 그냥 다 같이 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 쓰이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이제 그 H 인버스 1 그 불러온 영역에 대각 행렬들을 쭉 가져와서 제곱을 해서 실제 그 가중치의 값을 그 대각 제곱값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어떤 값이 나오냐? 바로 우리가 원하는 중요도 값이 이 템퍼러리라는 베리어블에 저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 중에서 이제 스레시홀드를 잘 정할 건데 스파르시티만큼 자를 수 있는 스레시홀드로 정해가지고 자르게 되면은 자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이 마스크 1은 이 템포러리 베리어블에서 스레시 값들을 넘지 못하는 것, 즉 중요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달성하지 못하는 것, 스파르시티를 달성하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들이 그거에 대한 인덱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떤 몇 번 위치에 해당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게 없어져야 되고 혹은 살아남아야 되는가 이걸 남기고 있는 것이 0과 1로 표현되는 것이 이 마스크 베리어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 여기 이 안쪽에서 돌아가는 루프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루프 같은 경우에는 왜 필요하냐면은 실제로 이렇게 가지치기를 수행하게 되면은 이 오류가 업데이트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를 해시한 어웨어하게 결국에는 이 오류를 다시 전파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스파스 GPT 방법론을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수행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W1에 해당하는 부분을 잘 봐주시면은 이제 그 앞서서 이미 프루닝한 부분들은 이제 무시가 되어야 될 거니까 그 에러 값을 계산을 하고요. 그 에러 값을 이제 잘 퍼뜨려서 가중치 값에 반영이 되게끔 지운 그 퀀타이즈 된 부분들은 무시할 수 있게 그 오차에 해당하는 것들을 업데이트 시켜줬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시한 값을 참조를 해서 곱해서 가중치에 반영되게끔 해서 가중치에서 빼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그게 이제 이 과정에서 그 W-Q니까 실제 사라진 부분이 이 에러로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들의 각각의 중요도를 반영을 해서 이 웨이트 값에 업데이트를 다시 해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에러를 저장해 놓는 용도로 이 에러 1을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이 과정들을 반복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지금 각
그 핵마다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거를 돌고 돌고 돌아서 완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목표한 스파시티까지 행렬 그 리니어 레이어의 행렬 매트릭스 가중치를 쭉 돌면서 한 바퀴 돌면서 그 이 가지치기를 각각 수행을 하게 되는 그 본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마지막 풀이는 그냥 너무 간단하게 필요 없는 거 지우고 끝납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그래서 사용 예시까지 이미 봤으니까 그럼 바로 우리가 스파스 GPT를 활용해서 가지치기 하는 것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우리가 스파스 GPT 구현의 이해를 해봤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파이 1.5 모델의 가지치기 기법을 적용을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항상 코드 실행하기 전에는 여기 드라이버에 4번 저장해 주시고요. 런타임은 유형 변경해서 T4 GPU로 꼭 맞춰주신 다음에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각각 실행하는 단계에서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CPU로 막 훈련이 되고 이럴 수도 있어서 그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필요한 패키지들 처음에 당연히 설치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클래스들 또 불러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인포트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기본적인 거니까 설명을 넘어갈게요. 그래서 모델을 로드를 해와 주고요. 그리고 토커나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딩 토큰 이걸 우리가 학습에 이제 병렬적으로 학습을 시킬 거니까 패딩 토큰까지 세팅을 해놔야 데이터셋을 한 번에 배치해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아웃풋을 아웃풋하게끔 하는 예시 함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적절하게 일단 기본 모델이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살펴보자. 그걸 목적하기 위해서 예시 프롬프트를 몇 개 넣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서울은 어디의 수도인가를 뭔가 물어보는 듯한 완성 태스크를 주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고 뭐 한반도에 위치해 있으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얘기를 잘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가지치기를 완료한 모델과 비교하라고 참고용으로 넣어둔 거니까 자 이제 이거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지 소트 알고리즘을 출력을 해보게끔 이렇게 만들었더니 잘 출력을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치기 전 단계 모델의 아웃풋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모델의 아키텍처는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치기 진행할 거는 바로요. PyMLP에 해당하는 부분 가지치기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아까 봤던 스파스 GPT 코드를 복사해온 겁니다. 네, 복사해온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치기를 수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세팅 값들을 잠깐 하나씩 봐주시면은 이제 우리가 목표하는 스파시티는 0.2, 20%를 잘라내게 될 겁니다. 칼라이브레이션 데이터는 이제 흔히 쓰는 여러 가지 데이터셋들 중에서 그냥 임의로 불러와서 쓸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맥스 시퀀스 랭스 512 세팅해주고 학습된 거를 이제 디렉토리 수정해서 저장되게끔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칼리브레이션 데이터를 로드를 해올 겁니다. 위키 텍스트 아주 간단한 위키 텍스트 요거를 불러와서 칼리브레이션 데이터를 쓸 거고 요걸로 인퍼런스를 해가지고 해시한 행렬을 근사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스파스 GPT 오브젝트 각각을 우리가 원하는 모듈에다가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프루너를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프루너를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앞서 얘기했던 애드 배치를 이 모델의 포워딩 과정, 즉 인퍼런스를 하면서 포워딩 과정이 일어날 때마다 애드 배치 함수를 호출을 해줬으면 좋겠어서 그거를 훅 형태로 구현을 해서 훅을 모듈에 register forward 훅이라는 방법을 쓰면은 그 특정 레이어가 호출이 될 때, forward 될 때 이 forward 훅이 같이 끝나고 실행이 됩니다. 인풋, 아웃풋을 들고요. 모델과 함께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등록을 해줄 수 있게끔 훅에 넣어 놓는 형태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델에 실제로 존재하는 모듈들을 쭉 돌면서 찾아보면 아까 이 아키텍처에서 본 이런 것들이 이 각각의 요소들이 걸리게 됩니다. 레이어의 안에. 그쵸? 네, 여기서 지금
네임드 모듈을 돌면서 리니어한 레이어인 것을 찾는 거죠. 만약에 그 모듈이 리니어한 모듈이라면 이제 이 레지스터 프루너를 등록을 해줘가지고 이 가지치기 훅을 호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등록한 개수가 나올 거고, 그랬더니 실제로 이 내부에는 구현이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랑은 살짝 달라요. 이게 이제 뭐 리커시브한 형식으로 구현이 돼 있어서 멀티 헤드 어텐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총 등록이 되는 그 개수가 뭐 이거 곱하기 어떻게 해서 구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다루지 않을게요. 어쨌든 145개의 리니어 웨이트 레이어가 여기에 등록이 되었구나, 그 가지치기 대상으로 등록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칼리브레이션 데이터를 쭉 돌면서 이제 모델을 호출을 하게 되면,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add 배치 메소드가 호출이 되면서 쭉 해시한 행렬이 계산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가중치의 그 중요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은 다시 훅을 지워주는 단계까지 오게 될 거고요. 요거는 이제 불필요하게 이 이후의 모델에 대해서 뭔가 일어나면서 계속 이 훅이 불리면은 해시한 행렬이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안 해줘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이 이후에 우리가 까먹고 뭔가 업데이트 돌리면은 해시한 업데이트가 계속 일어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프루너 각각의 아이템들, 즉 145개의 등록된 레이어에 대해서 각각 프루닝을 진행을 해주는 과정이다. 여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fast prune 함수를 부르고 0.2 달성하게끔 만드는 거고, 블록 사이즈 이렇게 정해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쭉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은 프룬이 끝나면은 뭐 에러가 얼마만큼 됐고 각각이 이제 얼마만큼의 에러를 발생시키면서 프룬을 하고 있는가, 요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쭉 내려가 보면은 프루닝이 전부 다 끝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에러가 18만 831 이렇게 찍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마지막 레이어까지 이렇게 되면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몇 퍼센트 정도 프루닝이 됐는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찍어보면은 18% 정도가 날라갔습니다. 전체 0이 돼버린 거니까. 그러면은 이 0이 돼버린 것들은 우리가 스파스 팩터라고 해서 그 저장 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20%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뭐 정확하게 20%는 아니고 18.52%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이 모델을 우리가 가지치기 한 거를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장을 잘 해줘야 되고, 모델 문제 없는지, 학습한 거 문제 없는지 다시 한번 찍어본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냥 똑같이 말짱하게 잘 되어 있네 확인하고, 이제 가지치기 완료한 모델의 성능 평가까지 보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시죠. 자, 간단하게 먼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평가라고 하면은 직접 모델을 사용을 해보면서 이 모델이 이상하네, 괜찮네, 이걸 판단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지치기 이전의 모델에 비해서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확인해 보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정량적인 지표로 벤치마크 셋을 가져옵니다. 람바다라고 하는 데이터셋, 그리고 불리언 큐라고 하는 데이터셋,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성능 지표 차이가 어떤가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 스파스티비티 방법론이 이제 목표로 하는 게 원래 성능을 유지하면서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모델의 난해도, 특정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그 텍스트에 대해서 얼마만큼 모르고 있는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게 난해도인데요. 요거 역시 올라가지 않도록 수행하는 기법이라서 요게 잘 달성되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세니티 체크 관점으로 soul is the capital of 요거 한번 다시 넣어보면은 비슷하게 잘 나오네요. 그쵸? 뭔가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은 성공적인 웨이트 프루닝이 진행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이 프론트 모델 요것도 같은 경우에 똑같이 호출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위에랑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별반 차이 없게 나오는구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다른 거 넣어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 부분 실제 LM 이벨리에이터라고 하는 것을 써가지고 우리가 방금 가지치기를 수행한 모델을 평가를 해보는 그런 것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태스크로 아까 얘기했던 람바다랑
그 불량 큐를 넣고 그 이밸리에이션을 진행을 해보는 코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베이스라인으로 우리가 원래 파일 1.5 모델 쓴 거를 먼저 평가를 돌려줄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그게 메트릭 베이스로 저장을 하고, 푸른한 거는 푸른한 거에 저장을 해줍니다. 베이스 찍어보고 푸른한 거를 찍어보면 대충 눈으로 보기에는 뭔가 accuracy가 75점이었는데 73.9점, 74점 정도니까 성능이 많이 안 떨어졌네요. 1점 뭐 그 정도로 떨어진 거니까. 두 번째 람바다 오픈 AI에서도 accuracy 같은 경우에 53.4에서 53.05 이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으니까 여기도 reasonable하게 떨어졌네요. 이 밑에도 맞습니다. 그리고 perplexity 있는 거 예시를 보면은 이거 지금 떨어진 게 37인 늘어난 게 37인데 기존이 34였죠. 그래서 별로 퍼플렉시티도 높아지지 않았네. 가지치기가 성공적이었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요거를 이제 비주얼라이즈까지 하고 끝내자면 어큐러시는 대략 이렇게 그려집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바 그래프가 별로 차이가 없죠. 그쵸? 네, 요렇게 나온다는 거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 퍼플렉시티 관점에서도 크게 늘어나지 않는 모습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이 그 가지치기 기법을 활용을 해서 LLM 파라미터 수를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성능은 유지하게 하는 그런 방법인 스파스GPT의 구현을 알아보면서 오늘 그 실습 진행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그 구현된 부분 컴포넌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스파스GPT 코드가 어땠지 이런 부분 복기해 보시면서 한번 다시 살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또 가지치기 전과 후의 모델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가지치기를 할 때 스파시티를 뭐 여기서 지금 얼마였죠? 아까 20% 정도로 0.2로 설정했는데 0.5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아니면 0.7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실 수 있다면 직접 실험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와 함께 실습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